비트코인은 빠르게 100K를 찍고 반등했습니다. 이제 저점 나왔고 다시 상승 시작일까요? 저는 지금의 이 반등이 너무 불안합니다. 저 고비트가 비트코인 가자를 외치지 못하는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비트는 상승 추세인가요? 아니면 하락 추세인가요? 네, 1차적인 상승세는 한번 꺾였습니다. 하지만 큰 흐름은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 있죠. 지난주 목요일 강하게 저점을 찍은 후 그 하락을 되돌리는 이런 반등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주말 동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하락의 포인트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 박스 하단을 정확하게 찍고 반등, 굉장히 이쁘게 반등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반등의 힘으로 여기까지 좀 올라가야 되는데 그 반등의 힘이 이전 매물대에 멈췄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일단은 이 반등 상황에서 매수세와 지금 기대 심리는 굉장히 강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결과 목요일 데이터는 롱 청산 물량이 3억 649만 달러, 참고로 이때 5억 달러, 4억 달러, 그리고 3억 달러가 청산됐던 이번 사이클 중에서 굉장히 높았던 다섯 번째로 높은 그런 롱 청산 물량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난리 부르스를 치던 이 시점, 이 4시간봉 차트에서 확인을 해보니 비트만 반등을 한 게 아니라 미 증시 그리고 달러 인덱스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거기에 안전자산의 대명사인 금은 오히려 빠졌죠. 즉 비트코인과 미 증시가 이렇게 같이 올랐다는 거는 리스크온, 시장 참가자들이 위험자산을 기꺼이 사고 그 위험자산으로 수익을 쫓는 그 심리가 강한 상태가 리스크온이죠.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달러 인덱스까지 같이 올랐습니다. 보통은 미 증시, 비트코인이 오를 때는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인데 말이죠. 이런 조합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맞물리는 그런 현상이죠. 바로 FOMC 금리 발표 전에 이런 식의 흐름들이 나옵니다. 최근에 있던 4번의 금리 이벤트에서 비트코인은 늘 이렇게 움직였었습니다. 12월 19일, 1월 30일, 3월 20일, 그리고 5월 8일 날 12월 29일 0.25%포인트 내릴 때도 비트는 그 기대감의 상승, 금리 동결이 예상돼 있던 1월 30일도 이렇게 그 기대감의 상승, 그리고 5월달은 그 기대감의 상승과 더불어서 이후에도 같이 상승을 했던, 그리고 지금 6월달 6월 19일날 금리 동결이 예상돼 있는 금리 발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뭐가 다를까요? 분명 금리 동결인 걸 알고 있지만 그 이후에 발표에서 시장은 다시 한번 하반기에 대한 금리 인하 내용에 대한 그 기대감이 생겼고, 이제 트럼프 이슈는 시장에서 무게가 조금 약해진 그런 상황. 그렇다면은 다음 주에 발표될 이 금리 발표에서 그 전에 시장은 기대감과 실질적인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이 이 사이에서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주겠죠. 실질적으로 발표될 이번 주에 있는 경제 지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4월달 관세 이슈로 기업 실적이 나빴던 그런 5월달의 수치가 6월에 발표되기 때문에 그 수치가 분명 좋을 리가 없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날 CPI 발표 예정입니다. 전체 CPI 예측치는 0.2%로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이 근원 CPI 예측치가 지금 이전보다 지금 0.3%포인트로 높습니다. 근원 CPI가 높다는 거는 내재된 인플레이션 압력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분명 이 예측치대로 나오거나 예측치보다 조금 더 높으면은 연준은 이걸 그냥 넘어가지 않겠죠. 그리고 분명히 이 증시가 반응을 하면서 비트코인도 단기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좋지 않은 지금 예측치입니다. 그리고 목요일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조금 감소한 그런 예측치지만 실제 결과치를 봐야 되겠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대로라면은 고용시장이 안정적,
그러면은 금리 인하 안 해도 되나? 이런 반응이 나올 수가 있는 금리 인하에는 그렇게 긍정적인 수치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생산자 물가지수 PPI입니다. 자, 이전 수치니까 4월달 수치죠. 4월달 수치가 마이너스 0.5%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금 예측은 0.2%, 즉 공장에서 생산 원가가 다시 오르고 있다는 거죠. 이 포인트는 조금은 다음 달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번 주에서 CPI, 근원 CPI랑 그 다음에 이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이렇게 지금 4월달 대비 차이가 나는 거는 아무래도 관세 이슈니 여러 가지 그 트럼프의 그 정책으로 인해서 조금은 그런 수치가 좀 반영이 되었다가 실제로 오픈이 되면서 다시 원상태로 복귀되는 다들 지금 수치가 지금 좋지는 않습니다. 예측치는요. 실제 수치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요.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자, 비트코인의 가격은 정통적으로 이런 거시경제 지표보다는 제가 조금은 한 발짝 앞서 움직이는 그런 순환 지표 자산군에 속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의 시장은 약간은 괜찮을 거야 라는 그런 막연한 좀 기대감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 이 V자 반등이 굉장히 좀 강하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기적으로 지금 이런 포인트는 오히려 좀 기관들의 포모가 좀 적용된 그런 포인트라고 좀 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나 지금 펀더멘탈적으로 약간은 좀 이상한 기대 심리가 좀 포함된 그런 V자 반등 이후에 조금은 다시 한번 좀 꼬시기로 좀 보이는 그런 형태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금리 인하 그 전에 있는 기대감에 비트코인은 먼저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에 있을 금리 동결이 거의 확실시되는 이 금리 발표의 기대감에 의한 이런 지금 포인트에서 V자 반등들이 지금 선반영된 거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금리가 나왔을 때까지 이런 부분들에서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저는 포인트라고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왜냐면은 당장 나올 이런 CPI나 PPI 수치들은 현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현실과 너무 괴리가 떨어진 상태로 비트만 가기에는 불안한 상황인 거죠. 이런 시장에 조금 백그라운드를 여러분들이 좀 인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차트 기술적으로 볼 때도 지금 이 22평을 한번 터치하고 그 아래에서 적절한 곳에서 적절한 반등이 나왔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좀 기관들의 포모가 조금 이루어진 그런 형태의 반등에 좀 가깝다고 봅니다. 이렇게 반등이 나왔으면은 여기를 확실하게 좀 뚫어주는 그런 형태가 나왔어야 돼요. 오히려 조금은 좀 흔들기 재료가 좀 될 수 있는 지금 그런 형태인데 조금 좀 심플하게 그냥 차트적으로만 보더라도요. 비트코인이 22평 아래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착하게 22평 위로 이렇게 반등한 적은 사실 좀 극히 드물었습니다. 자, 작년 말 올 초에도 분명히 이렇게 잘 22평 위로 상승을 해주다가 22평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21평을 터치하고 이 저점 보시면은 저점을 계속 깼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 더 끝나는구나 하는 순간에 올렸다가 그리고 다시 또 내리고 저점을 또 깹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조금 상승이 이어졌던 이런 포인트들. 그리고 이때도 보시면은 자, 반등 잘 해줬고 22평 지지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22평을 깼죠. 그리고 나서 22평 위로 올라가나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저점 한번 더 깨면서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나서 이제부터 22평 위에서 올라가는 이때도 매칠은 깨긴 했지만요. 이런 흐름 22평 위에서 잘 캔들이 형성이 되다가 이때 잠깐 깼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점을 찍고 확실하게 22평 아래로 내려온 뒤로는 그 저점을 더 깬 뒤에 이제 하락이구나 하는 순간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이런 형태. 4시간봉 차트에서 좀 확인을 해보면요. 제가 중요하다 말씀드렸던 이 104.7K 여기를 지금 지켜주고 있는 형태는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추세선이 하나 있죠. 그 추세선도 돌파한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22평 위로
캔들이 안착 못하고선 이 강력한 반등에도 여기서 이렇게 다시 이 매물대로 들어왔다는 부분은 한 번 더, 아주 이 깊게까지는 안 갈 수 있겠지만 조금 한 번 더 내려왔다가 깨는 듯하고 올라가는 형태가 저는 더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비트코인 캔들은 항상 테스트되지 않은 영역을 탐험합니다. 지금 이 구간 캔들이 많이 몰려 있기에 요렇게 조금 그리고 이렇게 빠르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104.7K에서 이 100K 구간이요. 그러면은 지금 실질적으로 이 캔들이 머물고 있는 이 104.7K와 이 106K 이 구간 지금 이런 구간에 있는 거죠. 그렇게 많이 캔들이 테스트되지 않았던 구간에 실질적으로 지금 비트코인 캔들이 머물고 있는 겁니다. 제가 계속 아쉽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반등 너무 좋았어요. 거래량도 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이 자리까지 왔냐 이거죠. 여기를 뚫을 때는 얘는 한 번에 보통 굉장히 강력하게 뚫으면서 이걸 다 올려요.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은 조금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로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101K 구간이요. 이 구간 사실 크게 지금 이때 상승 이후에 그렇게 테스트가 많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이 구간까지도 내려왔다가 여기서 머물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값은 이 104.7K가 무너질 때입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104.7K가 무너지는 듯 하였지만 위로 들어 올리고 내려 꽂았죠. 똑같습니다. 이번에도 한 번 더 그랬을 때 여기에서 있다가 반등이 나오면은 정말로 안정적인 다음 상승을 위한 형태, 지금은 조금 불안한 그런 형태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 주간 청산 맵입니다. 주간 청산매 어느 포지션에 청산이 가장 많이 될 수 있는 가격대냐, 그게 이 노란색 포지션 106.9K 22평 값이죠. 그 값까지 비트 가격이 올라오면은 지금 숏 물량을 잡은 물량들이 오히려 지금 주간에는 많기 때문에 숏 스퀴즈가 한번 나온 이후에 하락할 수 있다는 포인트, 이 부분 인지하시고요. CME 차트에서 지금 보면요, 이 주말에 상승 때문에 오늘 월요일 아침에 이렇게 지금 CME 갭이 생겼습니다. 지난주에 있던 CME 갭은 이런 형태였고 CME 갭을 돌파하고 안착하는 듯 하였으나 이 값을 못 넘겨줬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CME 갭 안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아래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지금 그거보다 조금 더 큰 CME 갭을 만들고선 CME 갭 안에 있는 지금 상황, 지금 CME 차트에서 중요한 라인은 이 라인입니다. 보시면은 CME 차트 값 이 107.2K, 그러니까 일반 차트로 보면은 뭐 한 106.5K 정도 되는 그 값이겠죠. 자, 이 라인에서 이렇게 지금 하락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지금 못 넘겨주고 있는 값입니다. 이 값 위에 CME 차트도 일본 캔들이 마감을 해줘야, 그래야지 비로소 상승의 전환이 됐다는 그런 형태인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결과적으로는 상승할 겁니다. 하지만 단기적 흐름으로 지금 이 바닥이 찐 바닥이 돼서 상승할 거냐는 저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는 불안한 V자 반등으로 상승을 만든 적이 극히 드뭅니다. 지금 시장의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많이 겹쳐져 있지만 오히려 지금이 가장 조심해야 될 그럴 타이밍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되는 CPI, 그 다음에 PPI 발표 등은 시장을 분명히 흔들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소지가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안정적인 그런 형태를 기다리는 것도 저는 트레이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관점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평 이 106.7K 위에서 일본 캔들이 마감하지 않는 한 한 번 더 흔들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오늘 영상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면서 이후 시황은 고비트 텔레그램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이상 고비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